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의 권오병 교수입니다. 저는 원래 경영정보 시스템을 전공을 했고요. 요즘에는 그 인공지능 비즈니스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문화예술 경영 이런 쪽에 대해서 전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메타와 그 유니버스가 같이 합성어인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니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진 유니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공간 내에서 인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 안에서 문화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간이 되겠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메타버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획일적인 종류가 아니고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증강현실형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고스트 페이서 같은 것이 있는데 고스트 페이서는 증강현실을 통해서 옆에 어떤 가상의 그 자기 트레이너가 등장해서 함께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일종의 메타버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로깅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삶을 로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러 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러 월드라는 것은 실사회와 똑같은 가상의 사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실생활과 가상의 생활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가장 이제 각광받고 있는 이제 가상세계형이 있습니다. 가상세계형은 어쩌면 실제 유니버스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우리 인간만이 꿈꾸는 그런 세상을 그 안에 디자인하고 거기에 아바타와 또한 그 NPC를 등장을 시켜서 그 안에서 어떤 그 사회 활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가상세계형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메타버스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가상현실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는 굉장히 몰입된 환경 속에서 뭔가 인터랙션,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웹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몰입적이고 훨씬 더 만족감이 높은 그런 공간을 구성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반복적인 학습이라든가 연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의 어떤 특징이나 기능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어떠한 훈련과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장점은 가상현실 하면 그 안에 뭐 한두 사람만 참여한다든가 많으면 한 십수명만 참여할 수가 있는데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몇백 명, 몇천 명이 들어가서 또는 몇만 명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커다란 사회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 뭔가 활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경제학자들의 의견도 또 갈려져요. 그래서 이거는 일순간에 그냥 패션일 거다. 아니다. 이거는 신경제를 형성하면서 트렌드로 갈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기술이나 어떤 서비스가 시장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으면 트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보할 수가 없으면 그냥 일순간에 패션으로 끝나는 것이 될 텐데 현재 우리가 좀 봤을 때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에서는 이제 신경제가 이제 창출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메타버스 경제는 제일 먼저 이제 플랫폼부터 시작할 겁니다. 뭐 이플랜드라든가 뭐 포트나잇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메타버스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먼저 시작이 될 거고요. 일단 플랫폼이 선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의 부동산 시장이 열릴 겁니다. 거기에 어떤 영역을 사야 될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건물을 사야 될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궁극적인 것은 결국은 그 부동산과 건물 내에 그 안을 채울 수 있는 디지털 자산들을 서로 구매하고 판매하는 그 비즈니스가 진짜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자산 중에서 가장 품격 있는 자산이 저는 문화예술 작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품들은 미술 작품일 수도 있고 어떤 오디오도 하나의 작품이 될 수도 있고요. 동영상도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아트앤커피라고 하는 메타버스가 있는데요. 이 아트앤커피는 거기에 뮤지엄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 작품들을 보면서 마치 커피를 마신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수집가들이 이런 작품들을 구매를 하고요. 구매한 작품을 자기의 공간에 가서 전시하고 또 자기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가 궁극적인 이 메타버스 경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기술하고 문화예술 분야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메타버스에 문화예술 분야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를 품격 있게 만들려면 거기에 어떤 것들로 채워지느냐가 참 중요한데 품격이 있는 어떤 문학 작품들 또는 미술 작품들 또한 어떤 음악들로 채워질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메타버스를 훨씬 품격 있게 여길 것이고 더 많이 방문할 것이고 결국은 그 메타버스가 성공하겠죠. 이렇게 성공하는데 문화예술 분야가 기여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 문화예술의 발전에 메타버스가 기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그 지역에 계신 우리 예술인들을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분들의 니즈는 뭐냐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작품들과 소장품들을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하려면 갤러리를 빌려야 되겠고 그건 모든 것에 비용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메타버스를 활용하신다면 그 안에 본인들의 소장하는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작품을 보고 기뻐할 수가 있을 거고 또 원한다면 그 안에서 그 작품들이 또 매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본인들의 어떤 작품들을 잘 홍보하고 또한 어떤 경제활동을 하시는데 이 메타버스가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당분간은 플랫폼 싸움이 될 겁니다. 어떤 플랫폼에 사람들이 몰려갈 것이냐. 이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결국은 그 디지털 자산 어디에 가면 더 품질이 좋은 그리고 인기가 있는 그런 작품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핵심이 되겠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NFT 아트, 그러니까 NFT로 만들어진 그런 작품들을 전시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열릴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크립토 아티스트, 그래서 일종의 창조자 경제가 열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화예술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창조자이시고, 이런 분들이 본인의 작품들을 디지털 자산화할 수 있고, 물론 그렇게 하려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의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그 가상 공간, 특히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이런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그 창조자들, 그 다음에 어떤 크립토 아티스트 이런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는 그런 사회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공적 영역으로 봤을 때에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좀 개발하는 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자체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많은 시민분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그 시정 활동이라든가 지자체 활동들을 또 체험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그 갤러리를 방문할 수도 있고, 이런 메타버스 지자체 기반의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쪽에 좀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특히 문화예술인 분들이 이 메타버스에서 본인의 작품을 전시할 때 그런 것들을 디지털 자산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누군가 도와주셔야 될 텐데 이 적합한 사람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NFT화, 디지털 자산화를 할 수 있는 업체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